저는 40대 초반에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지났네요. 저는 결혼 전부터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아이 둘 키우기에 문제없이 벌고 있고 나름 복지 혜택도 좋아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이혼한 전 남편은 결혼 전 전문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사업을 해야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 한 달 고생해서 일해도 100만 원 가져다 주기 힘들었어요. 거의 제 월급으로 아이 키우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한참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둘째도 갖게 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이가 둘 생기니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육아휴직도 3개월만 쓰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돈 한 푼이 절실했고 제가 일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 결혼할 때 시댁 반대가 심했어요. 전 결혼하고 싶으면 인연 끊고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하셔서 시댁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없는 돈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제가 혼자 살 때도 그런 낡은 집에선 안 살았는데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낡은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좁고 불편해서 이런 곳에서 아이 낳고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상황으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첫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정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방도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집 놓을 공간도 없고 힘들었죠. 그래도 그 집에서 살면서 둘째까지 낳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어요. 돈 버는 족족 아이들 입으로 다 들어가고 생활비는 항상 간당간당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둘째가 복덩이인 건지 둘째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사업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저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받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집안의 희망은 남편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육아와 집안일까지 남편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든 해나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오후에 친정엄마가 아이들 봐주셨고 제가 퇴근하고 나면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 건 오로지 제가 혼자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 보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싶어서 한 번도 남편에게 집안일 도와달라는 소리를 해본 적 없습니다. 둘째가 2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한 달에 돈 100만 원 가져다 주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10배, 20배도 넘게 벌어서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쯤 낡은 아파트도 정리하고 더 좋은 동네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결혼하고 6년 만의 일이었는데 그간의 고생한 시간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이젠 고생 끝이라며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활비도 매달 쓰고 넘칠 만큼 가져다 주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살았죠.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비싼 물건도 갖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많이 벌어다 줬지만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원도 좀 더 뽑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갖자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회사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이 일주일에 2~3번만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난 그냥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벌이에 비해 제 월급이 너무 작은 수준이긴 했지만 저도 처녀 시절부터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고 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싫더라고요. 뭔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고 그냥 조금만 아이와 집안일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건데 남편은 오직 돈만 집에 가져다 주면 다 끝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집에 와서도 아이를 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의 반응은 더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이 그러면 내일부터 집안일 해주시는 아주머니 알아봐 라고 말하고는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바깥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에게 집안일까지 도와달라는 건 아닙니다.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집안일도 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는 거면 제가 나쁜 여자가 맞죠.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갖고 놀아달라는 건데 벌써 큰애는 유치원 다닐 나이고 작은애도 한참 부모가 필요할 텐데 1년에 한 번 남편 휴가 때 해외여행 다니는 것 말고는 아빠와의 추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빠를 어색해하고 말 거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남편도 회사가 바쁜 건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줄도 모르고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본인 꿈을 다 이룰 정도로 회사가 커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가정적인 남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남편은 집에서 늦잠을 자고 저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수영장을 다녀왔어요. 애들이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종종 다니고 있었는데 같이 갈 시간이 주말밖엔 없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피곤하다며 그런 일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깨우지 않고 아이들만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점심때쯤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 점심 먹었어? 지금 바로 차려줄까? 남편은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우편물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생활비 카드 내역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나간 이후로는 모든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 월급은 남편이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평소에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적금을 들어놨어요. 아무래도 내 가족인데다 넓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쓰라고 했던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한 번도 부른 적 없이 제가 친정엄마랑 아이 키우면서 살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심한 낭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 맘대로 남편 돈으로 명품을 산 적도 없었고 아이들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학원도 주변 아줌마들이 말하는 비싸고 좋은 학원과 유치원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최소 400에서 500 정도는 쓰게 되더라고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남편이 버는 돈도 있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당신이 이렇게 집에서 돈을 쓰면 남는 게 없어. 난 직원 하나 안 쓰려고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나한테 빨대라도 꽂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전까지 남편이 생활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더 충격이었어요. 둘째 태어나고 큰 집으로 이사 오면서 생활비를 항상 이 정도는 써왔습니다. 대충 남편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남편이 쪼들릴 상황이라면 제 돈을 더 쓰거나 진작에 아껴서 살았겠죠. 한 번도 경고의 말도 없이 저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제게 빨대 꽂았다는 말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에게 차라리 그럼 생활비 주지 말라고 제가 버는 돈으로 알아서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또 한숨을 쉬고 저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회사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인 건가 생각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사업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전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살았습니다. 비싼 옷, 비싼 시계에 관심도 두지 않았고 자동차도 저는 아이들이랑 안전하게 다니라면서 국산차 중에 가장 큰 차를 사줬고 자기는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국산 중형차를 그대로 타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는 사장님이고 차 좀 바꾸라고 했는데 내가 외제차 타고 다녀봤자 젊은 놈이 돈 벌었다고 재수없다면서 거래처 사람들이 뒤에서 욕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차도 안 바꾸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검소하니까 생활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더 아껴 쓰고 아이들에게 큰돈 필요하면 제 돈으로 써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가정에 파국이 찾아왔어요. 평소 남편 인맥으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도 자주 연락하고 단톡방도 따로 갖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 자랑 많이 하고 속물 같은 느낌이라 너무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그중에 한 여자가 제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 엄마, 혹시 남편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던가?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 얼마 전 그 여자가 백화점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 여자와 너무 친하고 다정해 보여서 아는 척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선물도 잔뜩 사주는 것 같다는 말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본 거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여자가 찍은 사진을 본 순간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이 분명했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많이 쳐줘야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의 여자 조카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그 젊은 여자의 옷차림이나 행동들이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 보였죠.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고 손발이 벌벌 떨렸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바람을 피우는 거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제게 싹싹 빌고 그 여자 바로 정리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그게 뭐 어쨌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진은 언제 찍었냐면서 지금 자기 의심해서 사람까지 붙인 거냐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해해주고 참아왔는데 그런 남편의 태도에 그날 결국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서 자기랑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이야기를 처음 들어서 엄청 당황스러웠고 이 사람은 이미 저랑 아이들에게 마음이 다 떠나버렸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쓰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었구나 싶었죠.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서 백화점 명품 사주는 돈은 있고 자기 처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서 그렇게 못마땅했었냐고 또다시 싸우면서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물어보니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잡아야 한다면서 흥신소라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지금까지 아이 낳고 살아온 세월이 불쌍하고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불쌍해서 일 잘한다는 심부름 센터를 찾아서 남편의 모든 흠을 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잘한다고 소문난 곳을 찾았는데 착수금부터 엄청 비싸더라고요. 모든 일은 남편 모르게 조용히 진행됐고 기껏해야 여자와 호텔에서 빠져나오는 사진 정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흥신소에서 저를 불러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법인 명의로 외제차도 여러 대 있었고 서울 한복판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놨더라고요. 평소엔 그 집에 남편의 내연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그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여자의 나이는 26살, 저랑은 띠동갑 차이였어요. 집에서 검소한 척 가식적으로 웃던 남편은 젊은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완전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남편은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어찌나 좋은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들 양육권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제 결혼 생활이 부질없다 생각했죠. 저는 그저 그 여자와 남편의 사이를 방해하고 남편의 등에 빨대나 꽂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살고 있던 넓은 아파트도 남편에게 받아냈지만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주제에 너무 호화롭고 넓기만 한 그 집을 팔고 친정 바로 옆동에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아냈지만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기에 직업이 없었다면 많이 막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도 못난 딸을 두는 바람에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뒤로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건도 좋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라며 요즘은 재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그것도 딸아이도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업 파트너 모임에서도 빠져나가게 됐고 저한테 처음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창피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정말 오랜만에 그 여자들이 저를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아줌마에게 잘나가는 사모님들이 무슨 이유로 만나자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하도 한번 모이자고 성화를 해서 주말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잘 꾸미고 잘나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는데 그 여자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비싼 옷을 보면서
나도 남편이랑 이혼만 안 했으면 저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한참 별일 아닌 걸로 수다를 떨다가 문득 제게 묻더라고요. 혹시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해? 저는 자존심이 있지 절대로 전 남편과 연락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인데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무슨 꼴을 당할까 싶었죠. 알고 보니 그 여자들은 제 전 남편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저를 보자고 한 것이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와 대놓고 살림을 차리면서 모임에서도 뒷말이 많이 돌았나 봐요. 같이 고생한 전철을 버리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의 평판은 좋지 않았고 평소 성실하고 검소한 이미지의 남편이었는데 거래처에서도 남편을 좋게 보진 않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회사 일도 소홀해지고 오래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놨었는데 마침 그 직원이 회사 공금을 들고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남편 회사는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도 빠져나갔고 살림을 차렸던 여자와도 헤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속 시원하고 잘 됐다는 생각보다는 좀 안타까운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그 회사를 차리고 키워왔는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여자 하나에 빠져서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이 불쌍하고 한심하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결국 회사를 접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아내와 자식들을 빨대 취급하던 남편인데 이제는 자기가 늙은 부모님에게 빨대를 꽂고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네요.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도 한 번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전 남편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겠죠. 사실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던 아니던 제게는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줄 생각도 없고요.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아빠를 찾지 않고 씩씩하게 잘 커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도 자주 볼 수 있고 아이들과 주말에 다 같이 놀러 나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사양할래요. 좋은 집에서 살았지만 남편에게 빨대 꽂고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사느니 지금 제가 번 돈으로 절약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아본 적 없고 남편에게도 애들 엄마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제 인생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돈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